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일진 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6강, 엑셀 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이제 엑셀 기초 부분을 좀 살펴보았고요. 메뉴라든지 뭐 다양하게 기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입력 방법에 대해 사용을 해보았는데, 어, 엑셀의 표시 형식, 즉 엑셀 서식과 그리고 표시 형식에 대해서 보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엑셀의 셀에서 데이터 내용을 입력하면 실제 입력 값이죠. 실제 입력 값에 엑셀의 셀에서는 서식 및 표시 형식으로 인해서 어떤 그 셀의 값을 강조할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어, 그렇게 엑셀에 대한 기본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표시 형식 그리고 서식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은 대부분 숫자와 관련된 어떤 서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와 관련된 서식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익혀 주시길 바라고요. 먼저 그에 관련된 이야기들부터 처음부터 하나하나씩 다시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리 서식 및 구분 기호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자, 샵과 제로 그리고 물음표가 있습니다. 자, 샵과 제로는 직접적으로 숫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서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샵은 자, 숫자 하나의 자릿수를 표시하는 코드이고요. 숫자에 값이 없을 경우에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즉, 실제 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의미가 뭐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 내가 001 하게 되면 앞에 있는 00은 의미가 없죠. 1 앞에 붙어 있는 숫자 제로가 100개이든지 1개이든지 그 결과의 그 값은 1이죠. 그래서 의미가 없는 숫자가 100개, 제로가 100개, 1000개 붙는다 하더라도 실제 값은 1이더라. 그래서 그 의미 없는 숫자, 제로,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없다라고 하는 숫자, 샵이 붙어서 실제 여기에서는 샵이 붙어 있으면은 제로가 표시되어질 때 앞자리 숫자 앞에 붙은 숫자가 붙으실 때는 그 값을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제로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아래에 있는 제로는 샵을 대신해서 어떤 숫자를 강제로 제로가 입력되었을 때 강제로 그 제로 값을 입력을 해주기를 바랄 때 사용을 하는 것이죠. 자, 물음표는 이 자릿수를 맞추어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이후에 한번 예제를 살펴보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쉼표는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 천의 배수 형태로 계속 표시를 쉼표를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숫자를 읽기 편하게 만들어 줍니다. 실제로 회계 표시라든지 할 때에는 금액에 대한 표시를 대부분 천 단위 구분 기호로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만약에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그 수치를 빠르게 읽어내기가 쉽지 않겠죠. 자, 점은 소수점 구분 기호로서 삽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통화 기호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통화 기호는 내가 원하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화 혹은 달러 기호를 많이 활용을 할 때고요. 그래서 원화 기호를 사용을 할 때에는 원화 기호를 쓰고, 그리고 그 기호 옆에 숫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화 기호를 통화 기호를 삽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문자열을 사용을 할 때에는 숫자 뒤에 어떤 특정 문자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문자를 강제로 삽입을 하죠. 실제 입력된 내용은 숫자이지만 그 표현하는 방법, 표시 방법에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0명인데 100이라고 하는 것은 연산을 해야 되고, 연산을 하지 않아도 될 명이라고 뭐 연산을 하지, 뭐 만약 문자가 들어간 100명이라고 직접 타이핑을 친다면은 뭐 문자가 돼서 계산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보완하고자
서식으로서 표시 형식으로서 문자를 삽입을 할 수가 있게 만들어내는 건데요. 뒤에 한번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라인이라고 하죠. 밑줄입니다. 언더라인 뒤편에 오는 문자, 언더라인을 쓰고 뒤에 문자가 하나 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언더라인 뒤에 뭐 기억 뭐 이런 문자가 온다든지 A라고 하는 문자가 온다면 A 사이즈 오른쪽 크기만큼만 A라고 언더라인 뒤에 오는 문자 사이즈만큼 공백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점이 오게 되면 점만큼이 그 점 사이즈만큼 이렇게 만들어 줄 테니까 보통 적절한 사이즈로 공백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언더라인 뒤에 하이펀이 뭐 많이 오게 되죠. 자, 언더라인 뒤에 있는 문자를 공백 사이즈만큼 만들어 주더라. 다음 별표를 사용하시게 되면 자, 별표 뒤에 오는 특정 문자를 계속 반복해서 표시를 하는데 셀 크기만큼 반복을 합니다. 자, 그리고 at이라고 하죠. at은 자, at 위에 건 아스트릭이라고 하고요. 자, 별표는 아스트릭 골뱅이 얘는 at이라고 합니다. at 뒤에 문자 at은 문자를 입력한 그대로 표현해 주는 어떤 기호입니다. 사용자 지정 서식에서. 그리고 이 문자 뒤에 특정한 문자열을 추가하고자 한다면 특정 문자 뒤에 추가하고자 한다면 at을 사용해서 at 뒤에 문자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것도 뒤에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세미콜론은 어떤 섹션을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세미콜론 앞에 자, 앞에는 양수, 뒤에는 음수, 세미콜론 한 번, 둘, 세 번을 사용을 해서 그 섹션을 나눌 때 양수, 음수, 제로, 문자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양수 뒤에 세미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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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콜론 사용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재밌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 좀 재밌을 거예요. 뒤에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대괄호 안에 색상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대괄호 안에 색상을 표현할 수가 있고 이 색상표를 이용을 해서 색상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건 연산을 활용을 해서 대괄호 안에 조건식을 사용을 해서 만약 조건식이 먼저 와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값이 오게 되면 그 값에 뭐 변화를 그 조건 연산을 활용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날짜 서식들이 있고요. 시간 서식들이 있고 자, DB 넘버 서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 먼저 엑셀 6강 엑셀 자료를 이용을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 서식 탭으로 이동을 할게요. 컨트롤 1번 자, 빈 셀을 하나 찍겠습니다. 자, 지금 저는 H1 셀을 찍고요. 컨트롤 1번 단축키를 이용을 하면 내가 찍은 그 선택한 셀에 셀 서식 대화창을 열어서 자, 여기에 대한 표시 형식과 그리고 서식에 대한 부분을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만들어 주고요. 자, 앞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했었고요. 그리고 표시 형식에 대해서 자, 일반 숫자 통화, 뭐 분수, 텍스트, 기타 영역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사용자 지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사용자 지정을 보시면 자, G/ 표준이 셀의 기본이에요. 자, G/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 서식이 지정되지 않은 입력 상태 그대로 표시해 주는 것을 의미하더라. 해서 한 제너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G는 자, 그냥 보통의 그냥 어떤 서식도 적용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숫자가 가장 중요하니까 숫자에서 샵과 제로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사용자 일정을 클릭해 보면 제로가 샵이 뭐 엄청나게 쓰여져 있는 그런 서식들을 지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림을 우선 좀 볼까요? 입력값에 지금 1, 2, 3, 4, 5라고 하는 수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10, 100, 001,
0001, 그 다음 제로, 마이너스 5라고 하는 입력값을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이게 G 슬래시 표준으로 사용을 했을 때에 1, 2, 3, 4, 5를 쓰게 되면 1, 2, 3, 4, 5 값이 그대로, 그 다음에 10, 100이 들어가게 되고요. 0001이 들어가게 되면, 자, 얘는 0001은 앞에 두 개에 있는 제로는 어때요? 있으나 없으나 똑같죠. 그래서 숫자 1만 표시를 하게 되고요. 앞에 3개가 있건 또 혹은 10개가 있건 간에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다시 자, 일반 0001도 0001도 결국은 1이죠. 그래서 숫자 1로 오른쪽 정렬이 되어져서 나타납니다. 제로는 또 제로로서 정렬이 되어져서 오른쪽 정렬이 되어지고요. 마이너스 5는 자, 마이너스 5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자, 이와 같은 수를 서식, 자, 이와 같은 수를 그대로 자, 서식을 사용자 지정 서식을 000 이 세 개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아까 제로는 어떤 거라고 했죠? 제로는 자릿수를 표현을 숫자 3개의 자릿수를 반드시 표현을 하고, 앞에 제로 값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로로 표시를 해주게 되어져 있는 서식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숫자는 일반적인 숫자가 들어갔을 때 지금 5자리가 들어가니까 뭐 제로 값과 상관없이 숫자를 표시를 그대로 해주게 되고요. 자, 넘는다 하더라도 그 다음 자, 두 개의 자리가 들어가게 되면 자릿수를 맞춰 주어서 세 번째 자리는 강제로 제로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 세 번째는 셋째 자리니까 네 번째는 뭐 굳이 네 번째까지 표시해 달라는 이야기는 없었죠. 세 개까지만 표시해 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100이라고 하는 값이 표시가 될 거고요. 001은 001이 표시가 이렇게 될 거고, 자, 세 자리만 표시를 해 달라고 네 번째 자리는 상관없죠. 그래서 3개만 표시해 달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4개가 실제로 사용이 되어졌지만 입력값이 그죠?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자, 제로 하나이지만 세 자릿수를 표현해 달라라고 해서 강제로 000 표시가 되어져 있고요. 0이 3개이든지 0이 하나이든지 실제로 0이니까 어떤 0이라고 하는 것을 강제로 쓰세요 라고 하는 의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값도 그와 같이 표시를 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 이번에는 천단위 구분기호를 사용을 해서 표시를 해 주었네요. 자, 천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자릿수는 4개의 제로를 강제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고, 천단위 구분기호도 자릿수 3개만큼 또 구분기호를 써 주세요 라고 해서 이와 같이 표시가 되어지게 됩니다. 자, 샵, 샵샵 00라고 하면 자, 두 자릿수만큼 0은 강제로 표시를 해주고, 자, 천단위 구분기호를 넣어서 이렇게 천단위 구분기호를 넣어서 샵, 샵샵 그래서 두 개만 강제로 표시를 해주세요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고요. 그 천이 넘어가는 수치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천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갔고, 그 이하는 천단위 구분기호가 필요 없으니까 들어가지 않았죠. 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숫자 형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0이 사용되어지게 되면 0을 표현을 하게 되는데, 만약 샵, 샵샵샵샵 이렇게 해서 샵만 표시를 하게 됐을 때 마지막 1자리 여기에 제로가 아니라 샵이 들어가게 되면 0을 사용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 않아요. 그죠?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소식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실제 값은 0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실제 값은 0이 들어가 있으나 자, 표시는 되지 않는다. 0과 샵의 기능이죠. 자, 우리 앞에서 봤던 물음표가 있었죠. 물음표는 뭐였어요? 소수나 분수의 자리를 맞추기 위해서 사용되는 코드죠. 그래서 어떤 필요 없는 자리에 공백을 추가하도록 하는 거죠. 자릿수 맞추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지금 물음표 3개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숫자 1을 입력을 했을 때 빈칸이 어떻게 지정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 2, 3, 4, 5를 입력을 하고, 자, 위에 있는 값과 같이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값을 사용을 해서 오른쪽 정렬을 진행을 하게 되면, 자, 샵, 샵샵 제로 사용해서 위에 내용과 똑같죠?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고요. 자, 가운데 정렬을 진행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가운데 정렬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숫자가 정확하게 가운데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 형태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물음표 3개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용 조정에 물음표 3개를 사용을 했어요. 자, 오른쪽 정렬을 진행을 하면 뭐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단 숫자 0이라고 하는 자릿수에 대해서는 자, 0이 강제로 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0이 들어가도 자릿수에서는 여기에서는 표시가 되지 않죠. 여기 생략되어져 있죠. 자, 얘를 가운데 정렬을 했을 때 좀 모양이 어떻게 되죠? 자, 가운데 정렬을 했을 때 자, 세 자릿수를 기준으로 자, 여기 세 개가 가운데로 이렇게 가운데로 세팅이 되어지고 앞에 물음표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물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릿수 두 개가 비어 있는 이 자리는 자리 차짐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자, 요 녀석과 이 부분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죠. 그렇죠? 그래서 자릿수를 맞추는 용도로 물음표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쉼표는 뭐 지금 다시 이야기를 뭐 하지만 천 단위를 표시를 할 때 사용합니다. 천 단위를 표시할 때 사용하고요. 지금 입력값은 1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10억이죠. 자, G/ 표준으로 수치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오른쪽 정렬이 되어지고 이와 같이 숫자가 표현은 되고요. 샵, 샵샵 제로를 사용을 해서 수치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자, 1억 그리고 10억 표시가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자, 마지막 샵, 샵샵 제로에서 쉼표를 하나 더 뒤에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앞에 있는 요 제로 하나 둘 세 개의 제로가 그쵸 이 세 개의 제로가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100만 단위가 날아가 버린 거죠. 천 단위가 한 개가 천 단위가 하나 날아가요. 그쵸 한 개를 샵을 쓰게 되면 여기도 한 개가 천 단위가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되죠. 쉼표를 하나 더 쓰게 되면 자, 이 뒤에 천 단위가 하나 더 있다. 근데 사용 생략해라 라고 하는 거죠. 숫자가 너무 많아질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사용하게 되면 도움이 많이 이렇게 해서 숫자의 자릿수를 줄일 수 있는 뭐 방법이 되겠고요. 자, 두 개 사용하게 되면 두 개의 천 단위가 날아가야 되니까 여기 한 개 더 날아가겠죠. 이렇게 두 개가 날아가서 실제 100만 표시가 되겠죠. 자, 이건 1000만 표시가 될 거고 하나 더 사용이 되어지면 세 개의 천 단위가 날아가고 만약에 천 단위가 날아가면서 실제 여기 앞에는 0이 붙어 있으니까 요 자리는 날아가고 이만큼 날아가고 날아간 자리는 0이죠. 그 0이 대체되어져서 표시가 될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숫자 앞에 제로 값을 붙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 붙이는 이게 어떤 경우냐면 뭐 예를 들어서 그 물품 번호 혹은 재고 번호 아니 사원 번호 자 사원이 100명 있으면은 자 1번 2번 3번 이렇게 붙이진 않죠. 그래서 자릿수를 꼭 맞추어서 0001 001 002 003 이렇게 사원 번호를 이렇게 붙여서 자릿수를 다 표현을 해서 앞에 0도 의미가 있게 만들어서 표현을 합니다. 재고 고유 번호도 마찬가지예요. 0000 뭐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자릿수를 맞추어 주기 위한 노력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G/ 표준에
자, 숫자 1, 2, 3, 4, 뭐 1, 2, 3, 4, 5 제로 값을 표시를 했을 때 7개의 자릿수를 맞춰 준다면 이와 같이 자릿수를 표시를 하게 될 거고요. 자, 뒤에 at은 문자죠. 문자를 그대로 표현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0이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좀 더 뒤에 이제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세미콜론이 3개가 사용이 되어지면 앞에는 양수, 두 번째와 첫 번째 두 번째 그 세미콜론 사이에 들어가는 것은 음수, 세 번째 여기 두 번째와 세 번째 세미콜론 사이에 들어가는 것은 제로,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가는 것은 문자예요. 그리고 애심, 입력한 그대로 표시를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로라는 게 없다 보니까 표시를 0으로 해주세요, 뭐 혹은 뭐 다른 걸로 해주세요, 없어요. 그래서 표시가 안 되어지는 것이죠. 자, 아니면 우리가 텍스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텍스트라고 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가 사용이 되어졌고요. 자, 37번, B37번 셀인 1, 2, 3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와서 자릿수를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해서 얘는 뭐가 된, 자, 왼쪽 정렬이 되어졌죠. 얘는 텍스트로 사용이 되어졌기 때문에 숫자를 뭘로 바꿔준다? 문자로 변경을 시켜 주었기 때문에 얘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가 된 거죠. 자, 숫자 안에 제로를 붙이는 방법입니다. 앞에, 그래서 고유번호 제로를 쓰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들이니까 참고해서 필요할 때는 이와 같은 형식을 서식을 사용을 하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사용자 함수를 사용을 하시든지 이처럼 서식을 사용을 하시든지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숫자 뒤에 우리가 문자를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숫자 뒤에 문자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입력값이 1, 10, 100, 1000, 만, 10만입니다. G/ 표준에서 그냥 입력을 하게 되면 그냥 10만 이와 같이 표시가 되고 우측 정렬이 될 거예요. 샵, 샵 제로를 하게 되면 천 단위 구분기호를 사용을 할 거고요. 자, 거기 서식 뒤에 쌍따옴표를 하고 원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자, 원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자, 뒤에 원이라고 하는 글자가 숫자 뒤에 붙게 되죠. 실제 입력값은 어때요? 그죠? 실제 입력값은 뭐 이렇게 숫자 값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는, 자, 내가 원이 들어갈 때 쉼표가 하나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좀 잘못했죠.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샵 콤마 샵샵 제로로 원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제로, 이렇게 원을 입력을 하면 이렇게 1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얘를 이와 같이 입력을 하게 되면 1000원 단위로, 자, 이게 1000 단위가 하나 날아가면서, 그죠? 이게는 요게 1000원으로 표시를 실제로 이렇게 엑셀에서는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들이 숫자 값이 너무 많을 때 1000 단위 혹은 100만 단위 혹은 뭐 이런 단위를 금액 단위로는 표시를 많이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나중에 공문서 작성을 하시거나 할 때는 그런 형태의 수치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니까 숫자가 쭉 너무 길게 나열되어서 쓰여지는 것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사용을 할 때는, 자, 샵, 컴마, 1000원 하게 되면 1000 단위가 날아가면서 이렇게 1000원 단위, 그러니까 10만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at을 사용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입력한 내용 그대로를 문자화 시켜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입력값을 이와 같은 입력값을 이야기하고 수식값을 함수값을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된다면 실제 얘를 함수값을 사용을 하게 되면 썸 이렇게 함수값 사용을 했죠. C53 위에 요 두 개 값을 더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결과값은 얼마가 됐어요? 110, 110과 100을 더해서 110이 되었는데요. at이라고 하는
서식이죠. 사용을 하게 되면 당신이 입력한 내용 그대로 문자로 가지고 오세요. 문자를 그대로 출력하세요. 그래서 정렬은 왼쪽이 되어지고 문자 형태 그대로 나옵니다. 만약에 at 뒤에 어떤 특정 글자를 사용을 하게 되면 문자 뒤에, 그러니까 숫자가 아니라 문자 뒤에죠. 문자 뒤에 at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뒤에 실제로 입력한 값은 나는 홍길동이라는 것만 입력을 했지만 뒤에 선생님이라고 하는 문자를 이렇게 출력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응용을 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 생각보다 뭐 많이 쓰이는 부분이죠. 어디 어디 귀하 뭐 그죠. 금액뿐만 아니라 뭐 견적합니다. 뭐 이런 문자들을 쓰게 되는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입력은 심플하게 하고 표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죠. 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이죠. 되나요? 자, 그래서 숫자와 관련되어져 있는 다양한 서식들 사용을 한번 해 보았고요. 조건 서식이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대괄호를 사용을 해서 대괄호 안에 조건식을 넣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식을 넣어서 사용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우리가 한글에서 조건식을 사용할 때 대괄호 안에 조건식을 넣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쭉 내려와서 살펴보면, 자, 세미콜론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와 같습니다. 세미콜론을 사용을 하게 되면, 자, 세미콜론으로 구분된 항목은 즉 이와 같이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세미콜론 하나, 둘, 세 개를 통해서 구분을 하고, 자, 구분을 한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는 첫 번째에 구분한 하나, 둘, 세 개를 통하면 네 개의 값이 들어갈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숫자에서 양수에 대한 서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요 값은 당신이 입력한 값이 양수라면 양수에는 이런 서식을 적용해 주세요. 당신이 입력한 수가 음수라면 음수에 대해서는 이런 서식을 적용을 해주시고, 당신이 지정한 숫자가 0이라면 0에 대해서는 이런 서식을 적용해 주세요. 당신이 입력한 내용이 문자라면 문자와 관련되어진 서식은 여기에서 표시한 대로 서식을 써주세요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샘플을 보면 이렇죠. 입력한 숫자가 만약에 양수라면 파랑이라고 하는 글자를 사용을 해주고, 음수면은 빨간 글씨를 사용을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0이 온다면 하이펀으로 0을 대체해 주세요. 문자가 오면 입력한 문자는 노란색으로 표현해 주세요. 되시겠습니까? 만약에 두 항목만 지정을 할 거예요. 세미콜론 한 개만 오면 첫 번째 항목은 양수, 두 번째에 대해서는 제로에 대해서 표시를 해 주세요. 자,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 자, 그래서 첫 번째 항목은 양수와 0,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음수를 씁니다. 그래서 두 개만 오게 되면 첫 번째 양수 0, 두 번째는 음수. 문자는 여기 해당되지 않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살펴보시자면 엑셀을 한번 열어볼까요? 자, 세미콜론은 아까와 같이 설명한 대로고요. 조건 서식이 있습니다. 조건은 아까 크다, 작다, 뭐 같다, 이꼴 뭐 이거 이야기죠. 그래서 입력값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부분은 글씨를 좀 키워서 자 보자면 세미콜론이 여기 하나 있고, 그죠? 또 여기 하나 있어요. 세미콜론이 몇 개 세 개가 사용이 되어졌네요. 그래서 여기는 앞쪽에 있는
부분은 양수,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이 부분은 음수, 그리고 제로에 대해서 표시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입력값이 120이에요. 120은 그 전에 그럼 양수 있는 이 부분은 대괄호가 사용이 되어졌고 크다 이 말은 100보다 앞에 있는 어떤 값이 100보다 크다면 100 이상이라면 조건이죠. 100 이상이라면 조건을 두어서 파랑으로 만들어 주시고 두 번째는 샵, 샵샵 제로를 처리해 주세요. 또 두 번째 조건은 또 하나 주자면 이번에는 또 조건을 줘버렸어요. 그래서 0이라고 하는 것이 음수라고 하는 것이 무색하게 80 이상이라면 빨강을 조건을 주고 그리고 숫자를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제로가 온다면 그것이 아니라면 이죠. G/ 표준으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표시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숫자를 하나 사용을 한다면 이런 값을 한번 여기에 혹시 주식 변동 시세를 사용을 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주식을 하게 되면 아마 이제 차트가 이렇게 나올 텐데 그래서 여기에 주식 변동 값을 한번 넣어 볼까 합니다. 만약에 양수일 경우에 빨강을 입력을 할게요. 빨강을 입력을 하고 지금 조건은 없어요. 그죠? 빨강 색깔을 지정을 하고 특수 문자를 하나 쓰겠습니다. 미음 키를 입력을 하고 한자 키를 쓰게 되면 상승 곡선을 하기 위해서 빨강색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상승을 빨간색으로 할 거예요. 양수일 경우에 됐나요? 양수일 경우에는 그리고 그 숫자는 샵, 샵샵 제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상승이 샵, 샵샵 숫자 앞에 여기 붙겠죠. 요 기호가 하나 붙을 거예요. 그리고 감소가 되었다면 마이너스가 되었다면 파란색을 쓰게 될 거고 문자 미음키를 눌러서 다시 한자키를 사용을 하고 이번에는 하향하는 화살표를 두겠습니다. 그리고 숫자 샵, 샵샵 제로 네. 그리고 제로가 나오면 변동이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해주고 싶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냥 제로 값을 그대로 두고 문자는 색깔을 지정하지 않으면 검정색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문자를 입력한다면 골뱅이를 사용해서 입력한 그대로 써주세요. 이렇게 적을 겁니다. 확인할까요? 양수를 1000원 올랐어요 라고 하면 오늘 주식이 1000원 올랐어요 라고 하면 1000원 상승. 아니에요. 마이너스 1000원이에요. 1000원 감소했어요 라고 하게 되면 이와 같이 감소 1000원 했어요. 아니에요. 제자리에요. 0이에요. 아니에요. 오류가 났어요 라고 하는 문자는 그대로 이렇게 표시를 할 겁니다. 다시 1000원 상승했어요. 마이너스 1000원 감소했어요.
재미있는 기능이죠. 서식으로 이렇게 실제 값은 이런 값을 입력을 했지만 표시하는 내용은 자, 이와 같이 표시가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재미있는 기능인가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날짜 서식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